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군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군대 문제를 제가 확실하게 이제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96년도 군번인데 그때 약 67만 명의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끌어모은 게 40만 군사력을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군이나 해군 해병대에서 필수적인 인원을 채용을 하다 보니 육군 병력이 27만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전에 있어가지고 미사일이 횡행하고 드론으로 러시아의 구조원대 군사무기를 파괴하는 시대에 인원수가 중요하겠냐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 인원수는 필요하죠. 사단 편제가 1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사단이 몇 개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여자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여자들의 군입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여자들의 군입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항상 이 방송을 할 때 시청자분들에게 끝까지 듣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결론을 마지막에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을 처음부터 저는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결론만 듣고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된다. 이게 제 방송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여자들도 군대를 갑니다. 만 18세가 되면 징병 신체 검사를 받고 질병에 문제가 없으면 여자 남자 다 군대를 가서 복무를 하고 있고, 지금 제5차 중동전쟁인가요? 지금 이란하고 한판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로 미사일을 쏘지 않기로 신사협정 비슷하게 맺어가지고 지금 잠시 휴전 상태인데 언제 전쟁으로 또 돌변할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일정 퍼센테이지 안에서 여군들을 이렇게 현역 병사로 착출을 하고 있고, 이게 6개월에서 1년의 그런 의무 복무 기간을 가진다 되어 있는데, 사회 통합적으로 그런 환영의 뜻을 나타내 가지고 흔쾌히 여자들이 군대를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자들도 군대를 가면 되지 않겠느냐. 병력 보충이 절실하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비전투병과에 한해서 이렇게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군수지원, 치사, 헌병, 그 다음에 정훈, 의료, 그러니까 의무병과 이런 데서 이제 활약상을 보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없는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 대신에 인해 전술로 마구 밀고 내려가면 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2015년부터 여자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징병 통지서를 이제 입영 통지서를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데 이제 북한군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국방 예산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자들까지 이제 군대를 이제 10년씩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고생이죠. 지금 기본 여성 기본 그런 생활용품 그런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용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버텨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군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여군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극심한 훈련을 견뎌내야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생리를 해야 되는데 생리를 안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리를 안 한다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에서, 부대에 가면은 좋은 보직을 받기 위해서 중대장이나 대대장들한테 몸을 바쳐가지고 몸노비를 해가지고 좋은 보직으로 이어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제 1949년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소위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소위 국방비가 충분히 집행되지 못하는 거를 알면서도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계산하에 그런 뭐냐 하면 10만 명 정도로 해가지고 초창기에 그런 징병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이거 고생일 수밖에 없는 게, 월급을 제대로 줍니까? 밥이 하루 세끼 제대로 나옵니까? 그나마 이제 전투복과 무장의 경우에는 일본군이 남기고 한 제식 소총 가지고 겨우 버티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처음에 갈 때 필수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군복, 전투화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될 정도로 낙후했었다. 그 군이, 우리 군이 이렇게 오늘날에 이제 흘러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여자들이 군대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 사병을 육성하고 유지하는데 100원이 든다면 여성 병사들을 유지하는 데는 300원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남성 군인들에 비해 가지고 3배나 국방비가 더 들어가요. 그런데 여자들도 일괄적으로 군대를 간다 이러면은 한 20만 병력이 추가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군사비에 그런 국방비에 대해 가지고 누가 감당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북한처럼 인권도 없이 여자들도 그냥 단순히 희생해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국방비가 충분하지 못하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군을 운영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의 현 지휘부가 인원수에 목을 매달아 가지고 보다 많은 군인 숫자를 원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월급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장비의 개선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냥 희생해라, 하나의 그런 너희들은 그런 소모품이다. 그런데 여자마저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소모품화 되면 가정경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뭐 출산, 육아, 뭐 보육 이런 거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렇게 막다른 곳으로 내모는 효과밖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스스로가 현역으로 군대를 가고 싶다, 가기 싫다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뭐 가진 게 돈뿐이다, 뭐 이런 논리도 좀 있고 이제 대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서슴없이 군대를 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GDP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에 집어넣고 쓰다가 남는 돈은 우리 미국에 군수물자 좀 사달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군수물자를 살 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GDP의 2.6%만 지금 국방비로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다고 느껴져 가지고 감액이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많은 예산을 민수용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 힘든 상황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국방비를 투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그래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자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국방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감당하느냐.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증가되는데 세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적어도 세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국민들은 없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서울 특별시 이하에 그런 38 세금 기동단 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해가지고 한국 전쟁이 벌어질 때 여자들도 입대를 해서 뭐 이제 게릴라전도 벌이고 이제 정보 수집도 하고 폭파 침투도 하고 그 다음에 납치 공작도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남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라 하는 분위기가 일떠서 있는 가운데 어떻게 여자들을 새롭게 희생을 시키냐 그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자들에게는 2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더 한다. 사업에 나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기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무조건 이제 군대를 와서 뭐 이제 총을 눌러 민다고 해가지고 이제 국방력이 강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의 현실에는 부실한 체력으로 인해가지고 남자 군인들도 훈련 받다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이 강도 높은 그런 군사훈련을 견디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원초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감성적으로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애도 안 낳으니까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이치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건 이치에 들어맞을 때 이제 하나하나씩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고 보자. 이거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내 누님, 내 여동생이 내 여자친구가 현역으로 군대를 간다 하면 좋아할 수 있는 남자는 없다 이겁니다. 저도 제가 현역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내 누님은 그냥 이제 단잠을 잤다. 그렇게 이제 편하게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고요.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그때 군대 편제가 바뀔 때 혹시 고민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토요일 밤에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만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까지는 안 누르셔도 되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